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2024년 11월 1일 오전 11시입니다. 1시간 전에 발표된 한국갤럽의 주간 여론조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정 긍정평가율이 20% 밑으로 떨어졌습니다. 긍정평가 19%, 부정평가가 72%입니다. 전주보다 긍정률은 1% 떨어지고 부정률은 2%포인트 높아졌습니다. 2016년 10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초입 때와 흡사한 지지율 폭락입니다. 경상도 등 전 지역, 주부 등 전 직종, 70대 이상 등 전 연령층, 그리고 보수를 포함한 전 이념층에서 압도적으로 부정평가가 높습니다. 심지어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도 긍정과 부정이 44%로 같았습니다. 보수층에서는 윤석열 부정평가가 57%, 긍정평가는 33%밖에 안 됩니다. 이 조사는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3.1%포인트의 오차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.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32%로 같습니다. 보수층에서는 국민의힘 긍정률이 69%로서 윤석열에 대한 보수층의 긍정률 33%의 배가 됩니다. 이는 보수층이 윤석열 지지를 철회하면서도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는 버리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.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긍정평가는 40%, 민주당 이재명 긍정평가는 41%였습니다. 보수층에서 보인 한동훈 긍정평가 55%, 보수층만 딱 따로 떼어놓고 보면은 보수층에서는 한동훈 긍정평가가 55%, 부정평가가 37%입니다. 그리고 보수층에서 윤석열 긍정평가는 33%입니다. 그러니까 한동훈 긍정평가 55, 윤석열 긍정평가 33, 압도적으로 보수층의 챔피언이 윤석열에서 한동훈으로 교체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. 이 점이 아주 주의 깊게 볼 점이고, 따라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런 여론과 언론의 지지를 얻고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확보했다는 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 국정 긍정평가가 처음으로 20%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. 긍정평가 19%, 부정평가 72%입니다. 이는 8년 전 2016년 10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 초입 때와 흡사한 지지율 폭락입니다. 어제 있었던 명태균 씨의 녹음 파일이라든지 녹취록은 이 여론조사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. 다음 주에 반영되면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 경상도 등 전 지역, 주부 등 전 직종, 70대 이상 등 전 연령층, 보수를 포함한 전 이념층에서 압도적으로 부정평가가 높습니다. 정권 붕괴 수준이라는 이야기입니다.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도 긍정과 부정이 44%로 같았습니다. 보수층에서는 부정이 윤석열 부정평가가 57%나 되었습니다. 긍정평가는 33%였습니다. 이 부정평가의 원인을 살펴보면 김건희 문제가 1위입니다. 그 다음에 민생, 소통 부족, 의료 대란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.
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32%로 같습니다. 보수층에서는 국민의힘 긍정률이 69%로서 윤석열에 대한 보수층의 긍정률 33%의 배나 됩니다. 이는 보수층이 윤석열 지지를 철회하면서도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는 버리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.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에 대한 긍정평가는 40%로서 윤석열의 2배나 됩니다.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긍정평가는 41%, 한동훈, 이재명이 같습니다. 보수층에서는 한동훈 긍정평가가 55%, 윤석열 긍정평가는 33%니까 여기서도 보수층이 윤석열을 버리고 한동훈 쪽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이는 보수층의 챔피언이 윤석열에서 한동훈으로 교체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. 이번 조사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헤어날 수 없는 늪에 빠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. 윤석열 대통령의 위기는 김건희 문제와 의료 대란이었습니다. 의료 대란은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. 김건희 문제는 뭐 이혼을 하지 않으면 해결하기가 불가능합니다. 그리고 이미 늦었습니다. 그런데 의료 대란도 해결하지 않고 의료 대란으로 총선까지 망쳐놓고도 계속 그 의료 대란이란 늪에서 육지로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거기서 후적거리다가 드디어 중대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. 자업자득입니다. 감사합니다.